저희도메이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필입니다. 형님,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의 관세율을 이제 부과할 관세율을 이렇게 표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봤지. 예, 그게 근데 일단 뭐 현실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걸 이제 형님 보셨잖아요. 그거 표를 보셨을 때 어느 나라가 제일 손해를 많이 볼 것 같으세요? 중요한 질문이네. 많은 분들이 뭐 우리나라 관점에서 우리나라 관세 얼마 부과됐느냐 이걸 주로 보잖아. 네. 그런데 이 진짜 영구적인 손해를 본 국가들은 내 눈에는 이거는 단순히 트럼프 끝나면 다시 관세 원위치로 오겠지가 아니라 영구적인 데미지를 받는 엄청난 시그널을 받은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관세율이 엄청 높게 부과된 대표적인 나라가 캄보디아하고 그 다음에 방글라데시 이런 국가들이야. 그러면 캄보디아하고 방글라데시가 도대체 왜 관세를 이렇게 많이 부과받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진짜 뭐 태국도 있고 많이 있어. 근데 그들 국가들에게 관세 부과하면 미국이 이 관세 부과한 원래 목적이 실현되느냐 이걸 좀 따져봐야 돼. 네. 자,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는 여러 이유들 중에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자신들 빚 갚으려는 것도 있거든. 그러면 빚을 많이 갚으려면 당연히 어디다 관세를 부과해야겠어? 미국에 당연히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에게 관세를 부과해야겠지. 네, 그렇죠. 미국에 수출하려는 기업들의 일종의 입장료잖아. 네. 그러면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 부과했을 때 더 큰 이득을 거두는 거니까. 그럼요. 국경을 넘을 때 내는 세금이니까. 일종의 그렇게 봐야지, 네. 비유적으로. 네. 자, 그래서 그러다 보면 그럼 캄보디아하고 방글라데시가 미국과 교역 양이 뭐 어마어마하냐, 아니면 교역 그 횟수가 또 자주냐 했을 때 사실 미비해. 저도 약간 의아했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 여기다 부과했느냐? 자, 그거부터 먼저 살펴보면 캄보디아부터 얘기를 해볼게. 캄보디아의 무역수지표를 보면 캄보디아가 가장 많이 수출하는 수출 대상 국가는 미국이야. 그런데 미국에다 뭘 주로 갖다 파느냐? 품목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많이 미국에 갖다 팔고 있는 품목들은 섬유의료 같은 경공업, 그렇지, 이런 것들이야. 그런데 캄보디아가 어디에서 물건을 수입해 오는지를 또 살펴볼 필요가 있어. 캄보디아가 물건을 가장 많이 수입해 오는 1등 국가는 어딜까? 중국이야. 네. 그럼 중국에서 뭘 수입해 오는지를 보면 미국이 왜 캄보디아를 일단 관세를 엄청 높여서 막으려고 했는지가 감이 오는데 중국으로부터 가장 많이 수입해오는 첫 번째 물건, 주요한 물건들을 좀 보면 섬유 나올 것 같았어요. 면사, 그리고 기계류야. 여기까지 오면 대충 감오지. 네, 그렇죠. 뭐야? 중국이 결국 목적이었었던 거죠. 그렇지. 그래서 원래 중국은 직접적으로 미국의 옷과 신발을 수출했는데 거기에 고율의 관세가 부과됐잖아. 네. 그러니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는 메이드 인 차이나로 직접적으로 미국에 수출하기는 어려운 게 하나 있고, 그럼 당연히 우회 수출국의 를 통해서 미국에 수출해야 되는데, 그럼 당연히 캄보디아에서 미국에 수출할 때는 관세가 없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캄보디아에 기계 들고 가서 거기서 우리 공장 세워서 캄보디아에서 미국에 수출하면 우리가 수출 제대로 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나 한 거지. 메이드 인 캄보디아로 찍히니까. 그렇지. 네. 원래 신발과 의류는 국민소득 1000불 이하, 더 정확히 말하면 500불 이하의 국가들을 찾아서 다닌다 해도 과언이 아니야. 예전에 우리나라가 저개발 국가였을 때 우리나라가 수출했던 물건들이 신발하고 그렇죠. 의류잖아. 예, 나이키 신발도 부산에서 만들었었어요. 그럼. 그러다가 우리가 도저히 이 인건비가 감내가 안 되니까 그 공장들이 예전에는 중국으로 갔다가, 그렇죠. 중국이 다시 인건비가 비싸지니까 베트남으로 갔고, 베트남이 인건비가 비싸지니까 내가 주로 봤던 곳은 스리랑카하고 방글라데시에서 많이 봤어. 그래서 자꾸 더 낮은 인건비를 우리가 투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인건비 비중이 낮은 그런 곳을 찾아 돌아다니는데, 중국 입장에선 국경을 접하고 있으면서 바로 밑에 있는 캄보디아가 가장 수월한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 바로 이거를 막겠다는 거야. 네. 그럼 이거는 원칙적으로 캄보디아의 미국 수출을 막는 게 아니라 중국의 미국 수출을 막는 거다 생각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캄보디아가 중국으로부터 많이 수입해오는 품목들 중에 또 한 항목이 뭐가 있냐면 공산품이야. 공산품. 자, 이건 무슨 의미다? 캄보디아가 중국의 우회 수출국 노릇을 하면서 번 돈으로 캄보디아 그 봉제업이나 뭐 미싱시다 옛날에 그런 거 많이 있었잖아. 네. 그런데 일했던 사람들이 이제 야 우리도 돈 좀 벌었었는데 중국산 TV 하나 사자, 중국산 세탁기 사자, 냉장고 사자 이러한 공산품을 중국 걸 사주고 있었다는 거지. 네, 그렇죠. 따라서 중국 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걸 또 막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중국의 우회 수출 국가들이 미국에 수출하는 경로를 막아줘야 중국이 돈을 버는 거 그 다양한 경로들이 차단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따라서 저개발 국가들이자 미국과의 교역량이 그렇게 크지 않은 국가들에게도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바로 중국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돼. 네. 만약에 그런데 아니 교수님 그래도 그런 것들은 금액이 미비할 텐데 그런 것들 가지고 뭐 다 이번에 관세를 부과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실 분도 계실 거야. 근데 그동안 중국이 했던 행태를 가만히 보면 트럼프 1기 때 여기를 막으면 어떻게 한다? 다른 곳을 또 찾아서 맞아. 네, 했잖아요. 바로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보편 관세에 가까울 정도로 전부 관세를 부과하게 된 가장 큰 맥락은 일부 국가만 막으면 다른 국가로 또 들어올 게 뻔하다 이런 인식들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캄보디아 그렇게 되고 방글라데시도 똑같아.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저기 의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국에 수출하고 있고 그럼 방글라데시가 그런 걸 미국에 수출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수입은 어디서 해야 한다? 또 중국에서 해온 거야. 바로 이런 맥락들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트럼프가 왜 저개발 국가들의 관세를 대거 부과했는지, 그리고 높은 관세를 부과했는지 이제 이해가 될 텐데, 그럼 그 다음이 이제 질문이 뭐였냐면, 네가 그랬잖아. 이번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을 나라는 그럼 이 수많은 관세로 인해서 어디냐라고 했었을 때, 방금 열거한 이 저개발 국가들. 그런데 이들 국가가, 영구적인 어떻게 보면 데미지를 입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소득 수준을 올려갈 수 있는 그 성장 사다리를 끊어버리기 때문이야. 설명을 좀 해줄게. 자, 용준이 너랑 나랑 봉제업을 하기로 했어. 네. 신발을 하자. 네. 우리 신발 좋아하니까. 네. 신발업을 하기로 했는데 네가 나한테 오늘 찾아온 거야. 형, 우리 부산에 공장 짓기로 했었잖아.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거 도저히 인건비가 감당 안 돼. 그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 형? 그래서 나는 뭐 이렇게 얘기했겠지. 뭐, 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그 공장 짓고 하면 우리가 편한 것도 있고 또 국가의 도움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잖아. 그래서 인건비가 비싸니 공정 자동화, 전 자동화를 해보자. 그런데 마침 요즘 그 샤오미에서 보여줬던 팩토리가 하나 있지? 네. 전부 사람이 없는 무인 공장이라고 해서 뭐도 안 킨다? 조명도 안 킨다는 거야. 그래서 그 공장의 닉네임이 다크 팩토리야. 야. 그러니까 그 공장에 전체에 사람이 한 명도 일하지 않고 전부 기기들이 그리고 로봇들이 자동적으로 생산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 공장 그 설계했던 샤오미 엔지니어들과 샤오미 윗분들이 생각을 해본 거지. 야, 근데 여긴 그럼 조명이 왜 필요한 거야? 사람도 없는데. 그렇죠. 그렇네요. 조명 다 없앤 거야. 그래서 다크 팩토리야. 극한의 효율을 그렇지. 자, 그러면 우리도 그런 소식 들었을 거 아니야. 너랑 나랑 또 젊은 CEO고. 그러면 우리도 미래지향적으로 이참에 다크 팩토리 해보자 했어. 그런데 우리만 만드는 그 독특한 신발을 완전히 무인화 공정으로 전자동화해서 그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구축한다는 건, 야, 이게 뭐 200억으로 될 게 아닌데요. 돈도 문제지만 또 한 가지는 뭐가 문제야. 너 할 줄 알아? 형이 물어보겠지. 내가 얘기해놓고서 야, 무인화 공장하고 우리 다크 팩토리 하자. 그래서 근데 용준 어떻게 할 거야? 뭔 개소리야, 형이 하려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저는 가끔가다 이제 뭐 그 첨단 IT와 관련해서는
형이 저한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셔도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형도 간신히 어떻게 보면 조각 맞추기잖아. 이게 뭔지 알아가는. 자,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겠냐고. 그게 나름대로 장점이 많은 건 알지만 그렇죠. 그래서 차선식으로 그럼 우리도 뭐 하겠어? 안 되겠다. 인건비 싼 대로 가자. 야, 찍어봐. 어디로 갈까? 그러면 이제 인도 차이나 반도 쪽을 이제 봐야 돼요. 일단은 거길 봐야 돼요. 그래, 뭐 인도네시아로 갔다고 쳐. 네, 인도 거기 밑에 섬나라로 갈 수도 있죠. 맞아. 글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승리가 캄보디아 나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럼 캄보디아 가볼까? 금기어 아니에요, 금기어? 아니, 그냥 농담을 하는 거 아셔. 그래서 이제 캄보디아 들고 가기로 했어.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그 값싼 근로자들 도움 받아서 우리 열심히 생산해서 미국에도 수출하고 한국에도 다시 들여와서 판매했어. 근데 갑자기 미국에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다네. 그러면 우리가 값싼 국가 찾아온 메리트가 없어지죠. 없어지는 거지. 그럼 너 이제 어떻게 의사결정할 거야? 네가 CEO인데. 일단 뭐 미국에 수출하는 게 목표면 미국으로 공장을 옮기든가. 그것도 방법이지. 아니면은 뭐 이제 관세가 적게 책정된 나라로 옮기는 방법 뭐 이런 것도 고민하겠죠. 자, 네가 얘기한 두 가지 이제 보자고. 미국으로 공장을 옮기자. 자, 그럼 나이키는 왜 베트남에서 생산했어? 그러니까 인건비 때문이잖아. 자, 그러니까 미국으로 옮긴다는 건 나이키도 그다음에 그밖에 미국에 있는 리복도 이런 회사들도 나와 있는데 앞뒤가 안 맞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관세를 덜 부과하는 다른 국가로 찾아가 보려고 했더니 이번에 어떻게 부과했다? 에브리싱. 전부 다 부과했잖아. 그럼 결국 그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됐잖아. 형, 방글라데시 알아볼게요. 스리랑카 알아볼게요. 저기 나이지리아 알아볼게요. 했는데 다 관세가 다 부과됐어. 그럼 마지막이 뭐다? 형, 우리 부산에서 잠깐 고민했던 샤오미의 자동화 다크 팩토리 이젠 선택의 여지가 없어. 형, 이젠 그거 해야 될 것 같아. 야, 진짜 이제 값싼 국가 찾아다니면서 어떻게든 생산해보려고 했던 우리 선배들. 중국, 베트남, 스리랑카 뭐 이렇게 떠돌아다녔던 이거 끝났구나. 그러면 우리 본국으로 돌아가서 본국에서 한국에서 부산은 아니고 오히려 지역 소멸 지역에 공장 짓고, 왜? 지역 소멸 지역에 이제 공장을 지어도 되는 이유가 땅만 필요하지 거기 사람들 올까 여기 와서 일해줄 사람 구할 수 있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이번에는 안동에다 지으면 되겠네요. 안동도 좋지. 그러면 안동은 그래도 지역 소멸 지역이 아니지 않나? 내가 헷갈린다. 하여튼 우리나라에 지역 소멸 지역이 아닌 지역이 있어요. 하여튼 그렇다고 치자고. 그럼 이제 청년 그 뭐 엔지니어들 또 아니면 뭐라고 해야 돼? 그 같이 근무할 그 근로자들 구하기 어려워서 옛날에는 서울 수도권 막 이렇게 됐었는데 부산이나 그래, 우린 또 양반 출신들이니. 모르겠어요. 확실히 1850년 이후에는 양반이었던 게 맞아요. 우리 모두 양반이지. 자, 그래서 우린 그럼 안동으로 가자 했어. 그래서 안동에 이제 사람 구할 필요 없으니 땅을 안동시에서 또 편하게 준다고 해서 갔어요. 그래서 샤오미의 다크 팩토리 같은 걸 우리가 크게 지었어. 그리고 특히 안동으로 갈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사람들 출퇴근하거나 사람 채용할 때 여기 사람 안 올까봐 걱정할 일도 없는데 딱 하나 뭐가 좋은 게 있어. 안동은 땅이 많으니 이제 신발 생산할 때 들어가는 비용 중에 가장 큰 비용은 뭐야? 부자재? 아니지. 전기료지. 전기. 전부 기계가 생산하는데. 그런데 땅이 그럼 왜 많이 필요하다? 신재생 에너지 설비 옆에 구축해서 거기서 전기 생산해서 싸게 거의 공짜에 가깝게 전기를 조달하면 그래서 그 기계 돌리면 그러면 싸지는 거잖아. 그러니 이제는 너랑 나랑 선택해야 될 부지는 땅값 싼 그리고 사람 걱정은 안 해도 되는 뭐 출퇴근 걱정 안 해도 되니까 그런 오지 가서 공장 지으면 돼. 자, 그러면 이런 이유로 다시 캄보디아, 스리랑카, 알래스카라네. 방글라데시 같은 데로 가 있던 모든 회사들이 그런 데를 찾아 이동하기 시작하겠지. 이게 굉장히 형님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네요. 원래는 이게 노동집약적인 산업들이 인건비가 싼 지역으로 이동하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저개발 국가에서도 진입 장벽도 상대적으로 이제 낮고 하니까. 근데 그런 거를 다 치워버린 거네요. 다 치워버렸어.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우리 한국처럼 1960년대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으로 우리 성장했다가 뭐 가발도 만들고 뭐 신발도 만들고 다 했어요. 뭐 다 했잖아. 섬유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거 했다가 돈 조금씩 모아서 그럼 우리도 제조라는 걸 좀 해보자. 더 부가가치 있는. 그래서 일본 애들이 버리는 그 기계 억지로 사다가 그렇죠. 한 일주일 돌리면 기계 망가지고 일주일 돌리면 기계 망가지는 거 고쳐가면서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일단 좀 더 고부가가치 제품들 만들었다가 그 다음에 이젠 자체 브랜드를 한번 우리 만들어보자 그렇죠. 해서 현대, 삼성, LG 등등 이런 거 좀 했다가 자동차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온 거 아니야. 네, 그렇죠. 한 번에 갈 수는 없어요. 그럼 그런데 그 초입에 있는 노동집약적인 그 징검다리부터 끊어버렸네. 그럼 아예 갈 수가 없죠. 그럼 그 위로 어떻게 가지? 그러니까. 갑자기 캄보디아가 우리도 반도체 좀 해보자. 우리도 자체 자동차 브랜드 좀 수성하자. 이게 안 되거든. 자, 그래서 트럼프가 이 상황까지 알고 이번 행보를 저지른 건 절대 아니지. 지금 이 사람 딱 행보를 보면 굉장히 단기적인 아젠다들에 대해서 이슈 파이팅을 하고 있잖아. 네. 그런데 분명 이 사람이 한 행보가 어느 정도 지속성 있게 트럼프 2기 기간 끝까지 그리고 그 다음 대통령 초반까지가 이어진다면 이제 방글라데시 그다음에 스리랑카 그다음에 캄보디아 이런 국가들의 수출 품목의 상당 부분이 이제 다시 그 밑에 있는 이 공산품류들을 빼고 경공업품 말고 그 다음 게 옛날이었거든. 농업, 수산업 그 다음에 임업 이걸로 끝나는 거야. 그렇죠. 1차 산업에서 다 머무는 그렇지. 그러면 트럼프가 저지른 이번 행보는 국가 간의 양극화를 거의 반영구적으로 한 거야. 그게 생각해보니까 그냥 형님 말씀 들으면서 그냥 언뜻 생각이 드는 건데 로봇 수요 같은 것도 굉장히 많아지고 또 미국의 여러 가지 반도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가미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빅테크 기업,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은 더 날개를 달겠어요. 미국계 될지 중국계 될지는 또 지켜봐야겠지. 하지만 미국은 네 말대로 선언을 했잖아. 이런 물건이 메이드 인 차이나인지 아닌지도 우리가 검사하겠지만 이 물건 만드는 데 쓰는 핵심적인 소프트웨어, 핵심적인 기계장치가 중국 걸 써서 이걸 만들어도 우리는 물건 안 사! 이걸 했단 말이야. 그럼 네 말대로 그 적용마저도 상당 기간 유지된다라고 한다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로봇과 반도체와 여러 엔지니어링적인 솔루션들 이런 것들만 더 불티나게 팔리는 거지. 양극화가 뭐 어마어마하게 되는 그럼 지금도 양극화가 많이 돼 있는데 그럼 이제 너랑 나랑은 결정이 된 거야. 형, 안동 시장님 만나고 왔는데 우리 캄보디아 공장 가져오면 땅은 20년 무상으로 제공해 준대. 대신 지방세만 많이 내달래. 그리고 옆에 태양광 패널도 안동시가 조금 보조금 줘서 우리 그 전기료의 50%는 신재생 에너지로 도달할 것 같아. 안동에서 좀 먼 경주에서 원자력 발전소에서 또 전기가 싸게 나와. 그러니 거기에서도 조달하면 될 것 같아. 오케이, 가자 영중아. 그러면 이제 우리 설비 자동화 어디다 부탁할 거야? 샤오미 알아봤는데 중국산 그 기계 썼다가 미국 수출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나 내일 일론 머스크 만나러 가기로 했어. 휴머노이드 로봇 그 미싱 시다 버전 로봇이 있대. 그래서 그 로봇 만나러 한 500개 구입하러 가려고. 갔다 와라 영중아. 일론 머스크 만나려면 뭐 전청조 씨한테 부탁을 해야 되는 거야. 농담입니다. 오늘 굉장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네. 승리부터 해서. 아니 뭐 친분이 있다고 하시니까.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을 만들어버린 거야. 자, 그러면 우리 기업들도 이제 가격 경쟁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게 됐어? 자동화? 로봇화? 자동화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 계속 들어가는 고정비는 뭐 싸움이 됐다? 에너지, 전기료야. 그럼 대한민국의 킬로와트 아워당 전기료를 우리가 얼마까지 낮출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 그렇죠. 근데 계속해서 석유나 천연가스 가지고 와서 전기 공급하는 건 한계가 있겠지. 그렇죠. 그래서 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야.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원자력이라든가 언제 성공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투자하고 관심 두고 있어야 될 핵융합이라든가 이 5만 가지 우리가 차세대 에너지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루속히 우리가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면
그러면 그나마 우리나라 안에 있었던 기업들 또 아니면 우리 기업이 나가 있던 기업들이 설비 자동화는 뭐 한국의 대표적인 뭐 저기 이런 신발 잘 만드는 프로스펙스가 LS 그룹 거잖아. LS 그룹이 설비 그 세팅 해준대. 그래서 LS가 상생 모델로 이런 거 해준대라고 해서 들어왔다 하더라도 전기로 감당이 안 되면 그러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디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다? 워낙 그 나대지가 많아서 예를 들어서 몽골이라든가 아니면 호주라든가 아니면 뭐 미국 내도 만약에 그런 방식이면 가능할 수 있겠지. 그렇죠. 이제 인건비 부담이 아니니까 그런 데로 공장을 이전해야 될지도 몰라. 그래서 한국은 이제 이 관세와의 전쟁 다음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은 전력 전쟁이다. 에너지가 안 들어가는 데가 없네요. 그렇지. 바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더더욱 커져야 된다. 이렇게 보면 돼. 네. 자, 트럼프 8 관세 폭풍. 그거로 인한 가장 큰 피해를 본 국가들은 영구적인 피해를 본 국가들은 이제 어딘지 확실히 감았지. 네, 아 저개발 국가들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형님이 저개발 국가의 지도자다. 이거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국가들은 아예 대놓고 지하 경제를 육성했잖아. 미얀마 지금 뭘로 먹고 살아? 미얀마 뭐 마약이요? 마약이지. 전 세계 최고의 마약 산지가 미얀마로 바뀌어버렸어. 아 그리고 캄보디아도 마찬가지야. 네. 그리고 형이 캄보디아 한번 예전에 내 대학 동기랑 한번 갔었잖아. 그때 캄보디아 갔더니 불법 카지노를부터 해서 불법 뭐부터 뭐 어마어마해. 시아누쿠빌 있잖아요. 네, 시아누쿠빌 캄보디아 시아누쿠빌이 그냥 카지노 도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캄보디아는 모든 업체 앞에 불법이 다 붙어. 아 그게 불법 택시입니다. 그걸 타고 시내를 가. 네. 그럼 여기 뭐야? 저희는 불법 숙박업이고요. 불법하고 합법하고 그냥 같이 공존하는. 같이 공존하는. 야, 그게 이런 거하고도 다 맞닿아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네요.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나라도 이것 때문에 또 골치 아픈 일들이 많아요. 하여튼 그러면 그런 일들은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다음에 언제 기회 있으면 또 다뤄보자고.